오늘 유병헌 씨 장남 유대균 그리고 도피 조력자로 알려진 박수경 씨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대균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요. 또 박수경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떤 건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병헌 씨의 장남 대균 씨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사인 청해진 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고요. 박수경 씨는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와준, 즉 범인 은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열린 유대균, 박수경 씨의 재판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구원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전 세모유람선 이청 선장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자리에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재판이라서 상당히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먼저 그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그 횡령 혐의 일부를 이제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쓴 것도 이제 구원파를 위해서 이제 썼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유대균 씨가 했던 얘기가 계열사에서 받은 돈은 구원파의 운영자금 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일반적으로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회사에 운용자금 썼고 내가 개인적으로 쓴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는 이제 불법 영득이사라고 하거든요. 돈은 내가 쓰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설사 써서 횡령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게 없고 다 회사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형량을 그만큼 깎아주세요라는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아마 유대균의 전략은 그걸 겁니다. 기본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몽테크리스토에서 조각하고 트럼펫 부는 사람이지 난 몰라요 회사. 어느 날 봤더니 아버지가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요. 회사에서 돈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쓴 거고 그거를 회사 운용자금으로 쓴 거지 내가 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유대균이 말한 어떤 소송에 대응하는 전략의 핵심 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결국은 되면 유죄 입증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횡령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어떤 회사에 돈이 들어간 걸 썼다고 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공범들이 어떤 진술이 제가 봤을 때 일관되기 때문에 유죄는 인정이 될 텐데 문제는 유대균이 이렇게 하는 거는 철사 유죄가 되더라도 형량에서 조금 감안을 받으려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회사 돈을 빼서 쓴 게 아니라 나는 잘 몰랐는데 모르는데 회사 운영 상관도 없는데 아버지가 주고 회사에서 돈을 줘서 썼을 뿐이고 회사 운용 자금을 쓴 거니까 일부는 내가 그렇게 악질 횡령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량을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균이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박수경 씨 같은 경우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을 했거든요. 유대균 씨의 부인과의 친분 관계로 이렇게 도와주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부인과의 친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균 씨의 장모, 그 부인의 어머니요. 장모와 박수경의 어머니 신명희 씨. 신명희 씨하고도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분이 상당히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있었지만 이제 뭐 부인 때문에 도와준 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박수경 씨 어머니가 부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군요. 그러니까 부인의 어머니, 장모하고 또 박수경 씨 엄마, 어린 친엄마하고. 시절부터 또 대균 씨도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유대균의 집에 이제 박수경이 오게 된 동기는 태권도를 유병헌 씨가 이제 뭐 최대생이고 그러니까요. 불러다가 시키고 하면서 그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혐의가 만약에 지금 뭐 인정하는 혐의 입증하는 데는 뭐 어려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유대균 같은 경우에는 전액 인정되면은 그 액수가 한 78억, 한 8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법정형은 5년 이상이 나올 수는 있죠. 무기돈 5년 이상인데 글쎄 어느 정도까지 유죄가 인정될지 모르겠지만 전액 다 인정된다고 하면 거의 100억에 가깝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횡령죄 같은 경우 재산죄니까 기본적으로 형량을 감안하려면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회사에다가. 근데 유대균 같은 경우 100억 변제를 못 할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본다면 꽤 중형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박수경 같은 경우는요, 범행이나 은닉이나 제가 그렇게 큰 죄는 아니에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죠.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사회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 박수경을 지금 집행유예로 내보내주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하겠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수경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실형을 살더라도 한 1년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형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유대균 씨에 대한 그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 이런 문제하고도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유대균에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묻기 쉽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청해진 해운입니다. 예. 그렇죠?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의 소유주니까. 과연 유 씨 일가가 청해진 해운의 경영에 얼마나 개입을 했고 특히 경영 개입을 더 나아가서 그 세월호 원인, 침몰 원인, 즉 불법 그 증축이라고 하잖아요. 예. 과적, 뭐 이런 부분들, 보건용 문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냐는 건데, 유병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 압수수색을 했을 때, 청해진 해운 압수수색 했을 때, 그 보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회장인 유병헌이 지시를 받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정확하게 된 게 문건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이 살아있었으면 거기다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과연 유대균한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유혁기도 아니고. 예. 유혁기는 뭐, 어쨌든 경영은 많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몽테크리스도 때 트럼펫 불고 있던 유대균이 과연 그걸 알았겠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게 맞죠.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근데 뭐 상속되는 재산이 있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상속되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민사 책임이 인정된 다음에 자, 네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럼 너 재산이 어디 있니? 네 재산이 있니? 상속 재산이 있니? 차명 재산이 그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우선적으로 할 거는 재산 여부를 떠나서 책임이 인정돼야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상속 재산 여부는 그 다음 문제죠. 민사 책임이 인정된 다음의 문제입니다. 예. 어쨌든 뭐 이제 이번 주말이죠. 금수원에서 유병헌 씨의 장례식이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관련 주제を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병헌 장례식 참석하겠다. 지금 뭐 현재 직계 가족들 대부분 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이제 화면에 보일 텐데요. 저희 뒤로 보이는 이 장남 유대균 씨 그리고 유병헌 씨 아내 권윤자 씨, 형 병일 씨, 동생 병호 씨 현재 뭐 구속 기소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일단 형과 유대균 씨가 했는데 네네.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들하고 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참석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행 정지 결정할 수 있다거든요. 예.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법원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이제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원칙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장례식 3일장 하고 올게요라고 하면 대부분 해주죠. 큰 문제가 없으면.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 여파가 크고 근데 유대균이라는 사람이 도망 다녔었잖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구원파 안에 또 신도들 밀집할 텐데 뭐 거기 한번 1만 명 정도 모인다고 들어갔다가 하는데. 다시 못 나오면 어떡하나 다시 숨기 시작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법원이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는데 글쎄 검찰이 어떤 의사를 전달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아버지 장례식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유대균이 구원파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구원파에서 그럼 결국 안 나온다는 얘기는 구원파에도 유대균을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구원파의 어떤 지금 알려진 혈원파와 비례원파의 대립관계라든지 향후에 어떤 권력 투쟁이나 그런 권력의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들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현재 유대균과 권윤자를 보호해주겠느냐. 저는 그걸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이거는 일시석방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수용이 된다면은 그 감시하는 인원이 전혀 따라붙지 않는 건가요? 그거는 법원에서 감시해라 말아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법원에서 석방 결정하든지 기각 결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법원은 석방 결정을 하죠. 그럼 이제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니면 갔다 오겠지라고 이제 풀어주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감시인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보호자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인력을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꼭 붙여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그건 거군요. 아니죠. 법원의 권한은 석방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기각하든지니까. 그렇군요. 인력이 붙는다고 하면 금수원에 같이 들어가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인데 글쎄 이게 어차피 유대균이 구속 집행 정지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구원파 입장에서 같이 감시원이 나오는 거를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게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저는 가능할 거로 봐요. 법적으로 감시 인력을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원에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이례적으로 조건을 붙여가지고 해줄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유병헌 씨 또 다른 자녀인 차남 혁기 씨, 장녀 섬나 씨, 차녀 상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석이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유혁기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보니까 뭐 멕시코에 시티에 있다. 뭐 이런 얘기. 저도 도망갔으면은 멕시코로 갔을 거다는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멕시코에 뭐 맞았더라고요. 연고가 있습니까? 예, 제가 2000년 초반에요. 네. 한 달 정도 멕시코에 유혁기와 유혁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설교 연습을 시켰어요. 멕시코로 보내서요. 유병헌 그때, 씨가요? 예. 유병헌 그래가지고 그때 한 달 동안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씨랑 같이 동행했어요. 육로로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약간 정확하게 확인 같은 건 하지만,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제가 국경을 넘어오는데 약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멕시코에 넘어올 때, 패스포드만 보고, 대충 이렇게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있겠다 했더니 보니까 그런 육로로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멕시코로 건너가는 거는 상당히 수월하다. 예, 내려가는 건 수월하고 올라오는 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올 때. 자, 이게 형사소송법의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한 조항을 잠깐 좀 보실까요? 예, 저희가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김태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01조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상당한 이유가 보통 보면은 중병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번 경우와 같이 장례식 참석이라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저거는 이제 지금 미결수잖아요. 형이 완전히 재판 중인 사람은 구속 집행정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정지인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죠. 왜 부산에 이대생 살인 사건의 회장님 사모님 그분이 이제 형집행정지를 계속 해가지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중병을 핑계로 가짜병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후로 굉장히 좀 강화된 건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재벌회장들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다 아프니까 구속집행정지 많이 하고 나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여론의 어떤 시선이 너무나 따가웠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예전보다는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해줘도 되는 사안인데 이 사회적인 여파나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100% 확신을 못하는 거죠. 아마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저도 좀 지켜보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해줄 것 같다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죠. 며칠 정도 보통 나오게 됩니까? 나오게 되면? 그건 기간에 정함은 없는데 중병 같은 경우는 입원 기간이나 의사들의 어떤 진단에 그거를 참조를 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일장이니까 2일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침에 발인까지 보고 나서 들어오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후에 구원파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앞서 김태현 변호사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내부에서 보면은 권력 다툼이 지금 상당하다고 하잖아요. 네. 권력 다툼보다도요. 어떻게 보면은 유병헌의 유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전에 유병헌 씨하고 친분이 있었던 원로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꾸려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병헌 씨의 측근들,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끌어나갈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유병헌 일가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옅어지는 건가요? 끊어지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유병헌의 일가하고 단절을 하자. 이런 세력이 있고 한 부분에는 이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마찰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원파 내부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구혜동 회장. 구혜동 회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서 부각이 됐는데요. 그 뒤에는 변 박사나 모 씨나 이런 부분들이요. 원로들이 잘 있습니다. 그 원로들은 유병헌 씨와 관련이 있는 분도 있고, 조금 이렇게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뒤에서 결정한 사항을 젊은 사람 구혜동 씨로 내어 세워서 뭔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혜동 회장이 실질적인 회장이라기보다도 원로들이 결정을 해서 그걸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김 변호사님, 만약에 구원파 내부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관심 많이 하시죠. 결국 이제 차명 재산 중이 누가 될 거냐.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명의자가 우선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 이게 내 재산이에요. 네. 실적으로 내 겁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금의 증빙,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녹록치 않거든요. 따라서 유병헌 일가들, 네. 유혁기나 예를 들어 유대균이나 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구원파가 본인들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명의자인 유 씨 일가가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어떤 구원파나 다른 측근들의 명의 있는 재산을 유병헌 씨 일가가 우리 겁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명의자인 측근들이 유리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차명재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법조팀이라 해가지고 구성해서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영농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압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미 그 명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꾼 8월 8일자로 바꾼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파 신도들은, 일반 신도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들이 옮겨가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명의로 바꾼다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떻게 보면 숨긴다는 얘기죠. 예. 예. 그거를 해소하기가 힘들다는 이제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벌써 보니까 제 이름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 두 사람 이름 바뀌면 세 번째 넘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예. 이미 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넘어간 사람께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지금 개인 명의로 이렇게 넘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법적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전세모 일하면서 이청선장이셨고요. 김태현 변호사 두 분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